예성건축 디자인의 황석정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거만큼은 내가 구독자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하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실내건축 면허가 있냐 없냐 되게 중요한 얘기긴 한데 실내건축 면허가 없는 회사도 훌륭한 회사는 많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너무 안타깝고 후대에 되게 미안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초창기에 인테리어 하던 시대에는 인테리어 면허 업체가 거의 없었어요. 거의 무면허로 공사를 했거든요.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너무 많은 정보를 알게 된 거죠. 법에 실내건축 면허가 없는 데는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 하면은 불법이라고 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이 나가서 창업을 하면 그 사람이 자본금이나 사무실이나 어떻게 그걸 갖고 하겠어요. 처음에는 무면허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부터 너 몇 월씩 갖고 자격증 갖고 회사 갖고 시작해? 그렇게 안 할 거면 하지 마? 그 얘기거든요. 면허 없는 걸 옹호하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면허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면허가 없다고 해서 사기꾼 도둑놈은 아니다. 그걸 얘기하고 싶고, 그렇지만 이왕이면 좀 더 안정적으로 하고 싶으면 면허 업체를 찾으시면 된다. 이제 그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고. 네. 오늘 저희 사무실 오시니까 어땠어요? 아니면 우리 직원들의 표정이나 네. 느낌은 어땠어요 혹시? 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연령대가 낮고 에너지가 좀 있고 되게 표정이 밝아 보였다. 이런 기억을 좀 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 회사를 가봤냐는 거죠. 그 인테리어는 사기꾼이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네. 그 회사에 가서 회사의 문화를 보시고 그 회사가 투자되어 있는 시설을 보시고 네. 그런 걸 보셨냐는 거죠. 홈페이지는 왜 보라고 했냐면 인스타나 뭐 수문고소 이거는 그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고 위험 요소가 상당히 커요. 왜 그러면은 기본적인 서류가 중요한데 서류가 없는 분들이 많다. 뭐가 없냐? 사업자가 없다든가 네. 어디서 사진만 갖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면허가 없다든가 네. 또는 사무실이 없다든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걸 걸러내기 위해서는 인스타보다는 홈페이지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면허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직접 가서 그분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시라는 거죠. 조금 더 궁금하면 그분들 현장을 가도 좋고, 그걸 겪어보지 않고 만약에 계약을 했다고 하면 그거는 인테리어는 접근성이 너무 좋아요. 아무나 내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 아무 일이나 하다, 뭐 기술적인 일, 뭐 도배를 하든, 뭐 데코 타일을 깔든, 뭐 이삿짐을 날르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가 이쪽 계통에 눈을 떠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단하신 분들이 많긴 해요. 네. 100명 중에 20명이 전문가야. 그렇게 가정했을 때 80명은 인테리어 업체라고 할 수는 없다. 그거는 사업자만 있고 포트폴리오도 없는데 어떻게 업체라고 할 수 있냐. 근데 본인들이 그분들하고 계약해놓고서 이 상위 20% 멀쩡한 회사들한테 너희들 사기꾼이라고 하면 저희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인테리어 업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행이나 그거를 묶어서 어떤 집단적으로 보는 거는 옳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기를 치는 그 80%의 잘못된 분들을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저희들은 그분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떤 학교에서 뭘 전공했는지도 모르고 누구 밑에서 일했는지도 몰라요. 갑자기 나타났거든요. 100명 중에 80명은. 근데 그분들의 어떤 행동이나 잘못된 어떤 사기를 우리 정상적으로 몇십 년 동안 이 일을 해온 업체들한테 이걸 얘기한다는 거는 좀 옳지 않다. 그런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소비자분들이 좀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법이라는 게 있어요. 법대로 하는 거거든요. 저희도 종합건설 실내건축을 하지만 건설법,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고 모든 것이 이제 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지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실적 서류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면허 업체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키스콘이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건설산업에 대한 종합적 정보센터인데
근데 키스코는 뭐 데이터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면허 업체냐 아니냐는 정확하게 나와요. 근데 만약에 그 업체를 좀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 하면 그 전문건설협회 홈페이지 가시면 업체 검색이 있습니다. 아니면 건설회사는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 가서 업체 검색을 치면 그 회사의 어떠한 신용도나 작년 매출, 상기년 매출 다 나오니까 그런 걸 보는 것도 되게 제가 추천드립니다. 네. 사실 뭐 사기를 친 그런 업체들로 인해서 손해를 보신 이제 소비자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는 업체들까지도 욕을 먹게 되는 그런 요즘에 이제 분위기 뭐 그런 실태가 좀 아쉬운 마음에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업체가 사기꾼인지 아닌지 궁금하다면 댓글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봐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에 제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제가 댓글 밑에 달아드릴 수 있으니까 많은 댓글 남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정상적으로 싸게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인테리어를 할 때 적정가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있다고는 보거든요. 기준이 되는 가격은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 어떤 적정 가격보다 너무 싸게 하려고 생각을 하시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업체 입장에서는 1,000만 원을 받았으면은 1,000만 원어치 혹은 뭐 조금 더 넘는 만큼 일을 해줘야 되는데 1,000만 원 받고 뭐 300만 원어치만 일을 해준다 이랬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다 보니까 견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여러 군데를 비교해 보시고 그러다 보면은 상식적인 가격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상식적인 부분 가격과 상식적인 시공 능력만 보시더라도 뭐 사기를 당했다, 눈등이 맞았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요즘은 평준화가 돼서 홈인테리어든 상가든 단가가 비슷해요. 어떻게 보시냐면 그냥 평당 단가 부가세 포함일 수도 있고 별도일 수도 있지만 부가세 별도로 평당 150 정도 본다. 그러면 50평짜리 커피숍을 하고 싶다. 그러면 50 곱하기 150 그럼 7,500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돈이 없어서 조금 싸게 하고 싶어. 그러면 거기서 그 7,500, 평당 150에서 130, 120, 110 이렇게 내릴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죽일 부분 죽이고 디자인적으로 해결하는 거죠. 돈을 좀 덜 들이면서 가벽을 칠고 거기다 페인트를 칠해야 되는데 맨벽에다 페인트를 칠해서 빈티지한 느낌을 준다든가 그것도 단가를 인하하는 방법 중에 하나긴 한데 그렇게는 가능하지만 통상적인 평당 단가는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A라는 걸 똑같이 만들 때 어떤 사람은 100만 원에 만들고 어떤 사람은 200만 원 만든다. 그렇지는 않아요. 똑같은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평균가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평당 150 정도라고 보고 만약에 세 군데 견적을 받았는데 어떤 업체는 6,500이 나왔고 어떤 업체는 8,500이 나왔어요. 근데 디자인을 보니까 8,500짜리가 조금 낮긴 해. 그렇게 가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평당 150 정도면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라고 해요. 그런데 사기꾼이나 이제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평당 80만 원에 저는 최고로 만들어 드립니다. 진짜 그렇게 하면 저도 오케이요. 그렇죠. 누구나 다른 데는 평당 150에 평균치밖에 안 된다는데 그냥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라고 하는데 얘는 평당 80만 원에 최고로 만들어준다네? 말할 것도 없죠. 거기를 계약해버린다는 얘기죠. 근거도 없는 사람인데 눈이 가려져요. 얘들 사무실 갈 것도 없어. 홈페이지에 볼 것도 없어. 그런 또 포트폴리오를 또 보여줘요. 어디서 주워와서 이걸 보여주면서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근데 진짜 그거를 당하시면 안 돼요. 싸고 좋은 건 없다. 이 말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싸고 좋은 건 없다. 정상적인 단가, 정상적인 비교 견적. 똑같은 업체, 수준에 맞는 A급 업체 두세 군데 비교해보고 경력이 떨어지는 업체 두세 군데 비교를 해보시면 이 단가가 나오거든요. A급 업체는 왜 A급이 됐는지, B급 업체는 왜 B급이 됐는지, 그거는 딱 보면 알아요. 그분들 홈페이지에 가서 보더라도 비싼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이윤을 많이 붙여서 비싼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만큼 거기에 더 기술력이라든가 그런 게 더 추가가 되고, 어떤 분들은 도배를 하는데 싼 데는 70만 원에 하시는 기술자들도 있고
A급 기술자들은 150만 원 줘야 되는 기술자도 있거든요. 근데 A급으로 하이엔드급으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70만 원, 15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짜리 기사를 써요. 기술자들은. 왜 그러냐면은 자기 고객들은 최고기 때문에 150만 원 인건비 갖다가도 안 된다. 여기 더 완벽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가고 소비자가 원해서 올라가는 거지. 뭐 우리가 그 마진을 높이기 위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다. 다시 결론을 내면 적정한 가격 여러 군데 업체 알아보는 건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100군데 10군데 뭐 이렇게 알아보라는 얘기는 아니고 한 평균적으로 3군데 정도 동일하게 홈페이지도 괜찮고 평판도 좋고 인터넷에 뭐 욕 같은 거 없고 다 면허도 있고 아니면 면허가 없어도 충분히 그 사람이 그만큼 뭐가 있다. 그 사무실 갔는데 뭐 면허업체보다 더 뭐 시설 좋고 또 모든 게 더 좋아. 그러면 거기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나는 좀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 하면 면허업체에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시면 인테리어가 사기꾼이라는 얘기는 나올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인테리어 산업 전반의 어떤 그런 분위기와 또 인식 제고를 위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돈을 받고 정확하게 일을 해주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멋있는 결과물을 위해서는 거기에 상당한 금액을 지불을 반드시 하자, 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해주신 우리 예성건축 디자인의 황석정 대표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성건축 디자인의 다양하고 또 재미있는 특별한 소식 있으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